보스턴 로건 국제공항, 쉴 새 없이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갑니다. 78세의 정일도. 낡은 군번줄이 주머니에서 살짝 보이고 손에는 오래된 여권을 꼭 쥐고 있었죠. 긴 비행 시간에도 불구하고 등은 여전히 곧게 펴져 있습니다. 해병대에서 익힌 자세는 세월이 지나도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죠. 할아버지, 도착하면 바로 연락해요. 정일도는 출발 전 손자 정현우가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 손자의 큰 날을 위해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온 여행이었어요. 정일도는 입국 심사대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권 보여주세요. 입국 심사관 마이클 톰슨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정일도를 바라봅니다. 그의 시선은 정일도의 얼굴보다는 여권에 적힌 대한민국이란 글자에 더 오래 머물러요. 정일도는 아무 말 없이 여권을 내밀고 기다립니다. 마이클은 여권을 꼼꼼히 살피더니 갑자기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만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는 마이크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인 뒤 정일도에게 말했어요. 이쪽으로 따라오시죠. 정일도는 특별심사실로 안내됩니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에서 정일도는 작은 의자에 앉아 기다립니다. 30분, 1시간이 지나갔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죠. 정일도는 손목시계를 봅니다. 손자의 졸업식까지는 이제 24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마이클과 다른 직원이 들어옵니다. 정일도 씨, 죄송합니다만 입국이 거부되었습니다.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어떤 미안함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정일도의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수십 년의 군 생활에서 익힌 담담함이 묻어납니다. 시스템상 보안 위험 인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드릴 수 없습니다. 정일도의 눈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그 표정은 사라지고 깊은 주름 사이로 담담한 표정이 자리 잡았어요. 마이클은 정일도의 반응을 기다렸지만 예상과 달리 항의나 분노의 표현은 없었습니다. 손자에게 연락할 수 있을까요? 정일도가 묻습니다. 출국 전에 가능합니다. 지금은 절차상 소지품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정일도는 주머니에서 낡은 군번줄과 함께 오래된 핸드폰을 꺼냈어요. 마이클은 그것을 봉투에 담으려 했지만 정일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화 한 통만 하고 싶습니다. 마이클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짧게 한 통화만 허용됩니다. 정일도는 천천히 번호를 누릅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리고 누군가가 받았어요. 봉식인가? 나 정일도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이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한국어로 무언가를 빠르게 말했어요. 마이클은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어에 무관심한 표정을 지었지만 정일도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지금 겪고 있는 모욕감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담긴 무게감이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정일도는 평온한 표정으로 마이클에게 핸드폰을 건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절차대로 하시죠. 마이클은 정일도를 임시 대기실로 안내했어요. 노인의 담담한 반응이 오히려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을 닫으며 마이클은 뒤돌아봤어요. 정일도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무런 분노도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평온함만이 있었죠. 대기실의 문이 닫히고 정일도는
홀로 남겨집니다. 하얀 벽과 단단한 의자, 작은 창문 하나만 있는 공간에서 정일도는 자신의 숨소리만 듣고 있었어요. 손자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나 정일도는 생각합니다. 현우는 할아버지를 위해 공항에 마중을 나오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게 될 것이었죠. 정일도의 마음에 슬픔이 스며들었습니다. 문 밖에서 직원들의 대화가 들려옵니다. 또 하나의 입국 거부자. 젊은 여성 직원의 목소리에 마이클이 대답합니다. 늙은 한국인이야. 뭔가 시스템에 걸렸어. 한국인 노인? 위조 여권이라도 쓰나? 여성이 웃으며 말했어요. 몰라. 근데 이상하게 담담해. 마치 모든 걸 예상했던 것처럼. 정일도는 그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70여 년을 살면서 그는 많은 차별과 편견을 겪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군과 함께 싸울 때도, 베트남에서 비공식 작전을 수행할 때도 항상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한 번 더 증명해야 했죠.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벽시계는 2시간이 지났음을 알려주지만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정일도는 손목시계를 다시 확인합니다. 김봉식에게 전화한 지 벌써 2시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사람이 빠르게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나누는 대화. 정일도는 귀를 기울였지만 내용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분위기만으로도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마이클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긴장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정 씨, 잠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요. 정일도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이클은 문을 닫고 나갔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닫지 않았어요. 틈새로 복도의 상황이 조금씩 보였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서둘러 움직이고 있었어요. 평범한 입국 거부 사례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워싱턴에서 직접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한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국토안보부에서요? 왜 한 노인 때문에? 그런 곳에서 다른 직원이 물었습니다. 정일도는 미소를 지었어요. 김봉식이 움직였군요. 옛 전우이자 친구인 김봉식은 지금도 미국과 강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함께 작전을 수행하며 미국 특수부대와 CIA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그였어요. 문이 다시 열리고 이번에는 캐런 윌로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존경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정일도 준장님, 저는 국토안보부 부국장 캐런 윌로우입니다. 그녀는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를 대표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일도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국토안보부 부국장이 직접 사과하러 오다니 예상 밖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정일도가 물었습니다. 캐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우리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준장님의 정보가 잘못 분류되어 있었어요. 지금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바로 입국 절차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정일도는 그녀의 말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었어요.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진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일도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어요. 중요한 것은 손자의 졸업식에 참석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손자를 만나고 싶군요. 정일도가 말했습니다. 캐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물론입니다. 준장님을 위한 특별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버드까지 직접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정일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며 그는 마이클과 눈을 마주쳤어요. 이전에 무시하는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당혹감과 혼란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일도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지나쳐 걸어갔어요. 공항 로비로 나가는 길, 정일도는 생각합니다. 봉식아, 내가 무슨 일을 벌였든 고맙다. 그리고 손자 현우의 얼굴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보스턴으로 향하는 검은색 정부 차량 안, 정일도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운전석 앞에는 캐런 윌로우가,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젊은 남성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국방부 연락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정일도는 그의 태도에서 특수 요원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준장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캐런이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정일도는 미소 지었어요. 그냥 평범한 노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준장이라는 호칭보다 할아버지라는 말이 더 익숙해졌죠. 레드 타이거 작전 이후로 연락이 끊겼었죠. 국방부 연락관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정일도는 그 이름을 듣자 잠시 침묵했어요. 레드 타이거 30년도 더 된 비밀 작전의 코드명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합동작전으로 공식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은 임무였어요. 오래된 이야기군요. 정일도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이제는 역사책에도 없는 일이죠. 캐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특히 장군급에서는 준장님의 이름이 여전히 회자됩니다. 정일도는 놀랐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자신이 은퇴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미국 군부에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니 의외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정일도가 물었어요. 입국 거부라니. 캐런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스템 오류였습니다. 준장님의 군 경력 일부가 현대 보안 프로토콜과 충돌했어요. 특히 레드 타이거 같은 비공식 작전들은 이해합니다. 정일도가 그녀의 말을 자르며 말했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김봉식이 대체 뭐라고 했기에 이런 대응이 정일도의 질문에 캐런과 연락관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김 대령은 직접 국방장관에게 연락했습니다. 연락관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장관은 즉시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연락했고요. 그가 뭐라고 했나요? 정일도가 다시 물었습니다. 캐런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그는 미국이 자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영웅을 이렇게 대접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레드 타이거 작전의 실체를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정일도의 눈이 커졌습니다. 레드 타이거 작전은 여전히 극비사항이었어요. 그 내용이 공개된다면 한미 관계에 큰 파장이 일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 정말 정일도는 한숨을 쉬었어요. 김봉식은 언제나 과감했습니다. 준장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게 되자마자 모든 시스템이 움직였습니다. 캐런이 설명했어요. 대통령께서도 이 상황을 보고받으셨습니다. 정일도는 고개를 저었어요. 단지 손자 졸업식을 보러 온 노인일 뿐인데. 그러나 그의 말과 달리 마음속으로는 김봉식에게 감사했어요. 차는 하버드 대학교 앞에 도착했습니다. 캠퍼스는 졸업식을 앞두고 분주했어요. 준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캐런이 말했습니다. 손자분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정일도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78년의 세월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젊은 날의 기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캠퍼스 중앙에 도착하자 멀리서
현우의 모습이 보였어요. 졸업복을 입은 손자는 초조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정일도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현우야. 정일도가 불렀습니다. 현우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돌아봤어요.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현우는 달려와 정일도를 꼭 안았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캐런과 연락관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들은 레드 타이거 작전의 영웅이자 미국의 안보에 기여한 전설적인 인물이 지금은 그저 손자를 사랑하는 평범한 할아버지가 되어 있음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현우와 재회한 기쁨에 잠긴 정일도는 캐런과 국방부 연락관이 조용히 물러나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손자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이 잊혀졌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공항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일도는 미소 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작은 오해였단다. 내 졸업식에 늦을 뻔했지만 다행히 제 시간에 도착했구나.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졸업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캠퍼스는 전 세계에서 온 가족들로 붐볐어요. 다양한 인종과 언어가 섞인 가운데 정일도는 문득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졸업식장에 도착하자 한 관계자가 다가왔어요. 정일도 씨이신가요? 총장님께서 특별 손님으로 앞자리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현우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정일도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도 모르겠구나. 가보자. 그들이 안내된 자리는 무대와 가까운 최전열이었어요. 정일도가 앉자마자 주변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특히 미국 군인 출신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들이 그를 알아보고 놀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현우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일도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나중에 이야기해주마. 지금은 내 큰 날을 즐기렴. 그때 졸업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곧이어 졸업생 대표 연설자로 현우가 호명되었어요. 정일도의 눈이 자랑스러움으로 빛났습니다. 현우는 단상에 올라 청중을 향해 미소 지었어요. 존경하는 교수님들, 친애하는 동기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가족 여러분. 그의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정일도의 마음은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베트남 정글 속 진흙과 비에 젖은 채 미군 특수부대원들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던 날들, 그때는 단지 생존이 목표였을 뿐이었어요. 특별히 오늘 제 인생의 영웅이신 할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현우의 말에 정일도는 깊은 생각에서 깨어났어요. 할아버지는 제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강한 자일수록 약자를 지켜야 한다고. 그 가르침은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정일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가 전쟁터에서 배우고 손자에게 전한 교훈이 이렇게 평화로운 자리에서 다시 울려 퍼지다니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졸업식이 끝나고 정일도와 현우는 캠퍼스 안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현우야,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의 이야기를 해주마. 정일도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후 나는 해병대 특수부대에 있었단다. 그때 미국과 한국은 비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지. 현우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집중했어요. 할아버지가 군인이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 해병대와 우리는 특별 훈련을 함께 받았어. 그것이 나중에 레드 타이거 작전의 시작이 되었지. 레드 타이거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정일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식 기록에는 없는 작전이란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특수부대와 미 CIA가 공동으로 수행한 비밀 임무였어. 정일도는 천천히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가 30살 때 그는 한국 해병 특수부대의 지휘관으로서 미국 특수부대와 합동작전을 수행했어요. 그 작전의 목표는 북베트남 내 소련 군사 고문단의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팀은 10명이었어. 한국인 5, 미국인 5 작전은 성공적이었지만 정일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돌아오는 길에 매복을 당했단다. 생존자는 나와 미국인 2명뿐이었지. 현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일도의 눈에는 오래된 슬픔이 맺혔어요. 그 작전으로 우리는 소련의 비밀 무기 개발 정보를 확보했어. 그 정보는 후에 미국의 전략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지. 세월이 흘러 정일도는 더 많은 비공식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한국 해병대 최초로 미 해병대 지휘 과정을 수료했고 이라크에도 비공식적으로 파견되었어요. 그의 경험과 전문성은 양국 군사 협력의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온 거죠? 현우가 물었어요. 정일도는 미소 지었습니다.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을 때 나는 옛 전우 김봉식에게 전화했단다. 그는 아직도 미국 국방부와 연결되어 있어. 봉식이 그들에게 내 정체를 알려준 것 같구나.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캐런 윌로우가 들어왔어요. 준장님, 죄송합니다만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언론에서 준장님과의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우는 놀란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준장이요? 정일도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란다. 이제는 그저 너의 할아버지일 뿐이야. 하지만 현우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빛이 있었어요.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할아버지의 과거, 그리고 그가 지나온 길에 대한 경외감이었습니다. 정일도는 그런 손자의 시선을 느끼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손자의 눈빛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카페를 나온 정일도와 현우는 하버드 캠퍼스의 잔디밭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캐런 윌로우가 여러 사람들과 전화 통화를 하며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할아버지, 정말 믿을 수 없어요. 할아버지께서 그런 분이셨다니. 현우의 목소리는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일도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모든 세대는 각자의 시간을 살아가는 법이야. 내 시대는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고 너의 시대는 지식과 기회를 향한 도전이지. 두 사람이 캠퍼스 중앙의 벤치에 앉았을 때 멀리서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마이클도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정일도에게 입국 거부를 통보했던 그 심사관이었어요. 마이클은 정일도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일도 준장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정일도는 담담하게 그를 바라보았어요. 마이클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누그러졌지만 그가 보여준 아시아계 노인을 향한 편견은 쉽게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일도는 오랜 세월을 살며 용서의 가치를 배웠어요. 괜찮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니까요. 정일도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마이클의 뒤에 있던 다른 남성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준장님, 오늘 발생한 사태에 대해 미국 정부를 대표하여 공식 사과드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전적으로 우리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정일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단순한 시스템 오류라면 왜 이렇게 많은 고위 인사들이 직접 나서는 것일까?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김봉식 대령이 정확히 어떤 말을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국장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김 대령은 레드 타이거 작전의 실체와 준장님의 역할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준장님께서 미국 영토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정일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김봉식은 여전히 과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랜 전우의 의리가 이렇게 강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현우가 말했어요. 정일도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온 가치야. 내가 그것을 이해했으면 좋겠구나. 국장은 정일도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것은 레드 타이거 작전 참여자들을 위한 특별 기념 메달입니다. 5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정일도는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오래전 전우들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정일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이 메달은 함께 싸우다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국장은 존경의 눈빛으로 정일도를 바라보았어요. 준장님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들의 희생은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마이클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준장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정일도는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젊은이, 인생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지요. 마이클의 눈에 감사의 빛이 어렸어요. 정일도의 관용에 그는 깊은 감동을 받은 듯 했습니다. 캐런이 다가와 정일도에게 말했어요. 준장님,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일도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손자의 졸업식 날이에요.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싶습니다. 현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더욱 꼭 잡았어요.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일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우를 바라보았어요. 자, 이제 내 졸업을 축하하러 가자꾸나. 할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이클과 국장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어요. 오늘 그들은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훈장이나 큰 소리가 아닌 겸손과 용서의 모습으로 나타난 영웅을요. 하버드 대학교 졸업 축하 만찬이 열리는 홀은 화려한 장식과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정일도와 현우는 창가에 마련된 테이블에 앉아 주변의 활기찬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현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제로 장내에 많은 시선이 그들을 향해 있었어요. 특히 미국 군인 출신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정일도를 알아보고 존경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일도는 미소 지었어요. 괜찮다. 그들이 관심을 갖는 건 내가 아니라 내가 대표하는 역사란다. 그때 홀의 단상에 하버드 총장이 올랐어요. 오늘 우리는 특별한 손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설적인 해병대 준장 정일도 씨입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의 군사 협력의 산증인이자 자유수호를 위해 싸운 영웅입니다.
정 준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정일도는 당황했어요. 그는 이런 공식적인 인정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할아버지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할아버지, 가세요. 모두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단상에 오른 정일도는 청중을 바라보았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감사합니다. 정일도가 마이크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제 조국과 자유를 위해 싸웠던 수많은 군인 중 한 명일 뿐입니다. 청중은 조용히 그의 말을 경청했어요. 정일도는 평생 많은 전장을 겪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손자의 졸업을 축하하러 왔을 뿐입니다. 정일도는 현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전장에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이들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정일도의 말에 홀은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어요. 그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표하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정일도에게 현우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멋진 말씀이셨어요. 하지만 왜 할아버지의 경험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정일도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현우야, 과거는 우리가 배우기 위한 것이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다. 나의 이야기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앞으로 써내려갈 이야기야. 현우는 할아버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그들의 테이블에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뉴욕 타임스 기자라고 소개했어요. 정 준장님, 인터뷰를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미국 독자들에게 준장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현우가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이 될 거예요. 특히 한국계 미국인들에게요. 정일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의 영웅담이 아닌 한국과 미국의 군사 협력의 역사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일도는 자신의 경험을 차분히 이야기했고 기자는 열심히 메모를 했어요. 한국 전쟁 당시 우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정일도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그리고 그 싸움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다양한 형태로 계속되었지요. 축하 만찬이 끝나갈 무렵 총장이 다시 단상에 올랐어요. 오늘 우리는 정일도 준장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기 위해 하버드 국제관계학과에 정일도 장학금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홀은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어요. 정일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감사의 뜻을 표했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결코 명예나 인정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일도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스턴의 아침은 맑고 상쾌했어요. 그때 손자가 신문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신문에 할아버지 이야기가 크게 실렸어요. 현우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일도는 신문을 받아들었어요. 일면에는 그의 사진과 함께 큰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잊혀진 영웅. 한국의 해병대 전설, 미국을 구하다. 기사는 레드 타이거 작전의 중요성과 정일도의 역할,
그리고 공항에서 벌어진 사건을 상세히 다루고 있었어요. 좀 과장된 것 같구나. 정일도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미국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야. 그러나 기사의 마지막 부분은 그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정일도 준장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다. 그는 두 나라의 가교이자 자유를 위해 묵묵히 헌신한 영웅이다. 정일도와 현우는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검은 화강암 벽에 새겨진 수많은 이름들 앞에서 정일도는 깊은 묵념을 올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과거로 돌아갔어요. 현우야, 정일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이름들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란다. 각각의 이름 뒤에는 한 사람의 삶과 꿈 그리고 희생이 있지. 우리가 오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분들 덕분이야. 현우는 할아버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는 역사책에서만 배웠던 전쟁의 의미를 할아버지를 통해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념비 앞에서 돌아서려는 순간 한 무리의 미 해병대 장교들이 정일도에게 다가왔어요. 그들은 정중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정일도 준장님, 저희는 오늘 신문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준장님께 경의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정일도는 그들의 경례에 답례했어요. 그의 몸에서는 여전히 군인의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이미 오래전에 전역한 노인일 뿐입니다. 젊은 해병대 장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준장님, 해병은 은퇴하지 않습니다. 단지 임무가 바뀔 뿐이죠. 정일도는 그 말에 미소 지었어요. 그것은 해병대의 오래된 격언이었습니다. 한때 그도 젊은 장교들에게 같은 말을 했었어요. 정일도의 이야기는 전국 뉴스의 헤드라인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영웅, 미국에서 재발견되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늘 우리는 잊혀진 역사의 한 페이지를 되돌아봅니다. 정일도 준장의 이야기는 한미 동맹의 진정한 의미를 상기시켜줍니다. 정일도의 이야기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퍼졌고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에 대한 자부심을 발견했습니다. 정일도는 끊임없는 언론의 관심에 피로를 느꼈지만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젊은 세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항상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함께 싸웠던 전우들의 희생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특별 리셉션에서 한국 대사는 정일도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어요. 준장님의 이야기가 지금 전 세계 한국인들에게 자부심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살아가는 동포들에게요. 정일도는 그 말에 깊이 생각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런 관심도 받아들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현우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놀라운 변화를 느꼈어요. 입국 거부당하던 그 노인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모든 관심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할아버지의 겸손과 지혜였습니다. 열흘간의 미국 여행을 마치고 정일도는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가에 앉은 그는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여행이 끝난 후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현우가 물었어요. 정일도는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처럼 조용히 살아갈 생각이란다. 텃밭도 가꾸고 동네 노인회에서 장기도 두고. 현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알아볼 텐데요. 청와대에서도 특별 환영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정일도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예와 칭찬은 바람과 같은 것이야. 잠시 불다가 지나가지. 중요한 것은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란다. 그의 말에 현우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정일도는 과거 전장에서 보여준 용기만큼이나 지금 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적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졸업 후 저는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현우가 갑자기 말했어요. 미국에서 배운 것을 우리나라를 위해 쓰고 싶어요. 정일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할아버지로서는 무척 기쁜 소식이구나. 비행기는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끝없는 구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일도는 문득 자신의 긴 인생 여정을 떠올렸어요. 현우야, 할아버지가 내 나이였을 때는 오직 생존만을 생각했단다. 정일도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때는 내일이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어. 하지만 너는 다르구나. 너는 꿈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이룰 기회가 있지. 현우는 할아버지의 말에 깊이 생각했어요. 그는 할아버지 세대의 희생이 있었기에 자신의 세대가 이런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일도의 바람과는 달리 공항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언론사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현역 해병대 장교들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준장님, 귀국을 환영합니다. 현직 해병대 사령관이 직접 나와 인사했어요. 오늘 저희는 진정한 해병의 귀환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차에 오르자 정일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관심이 익숙하지 않구나. 현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영웅이 되셨어요. 그들이 할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싶은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차는 서울을 지나 정일도의 고향인 경기도의 작은 마을로 향했어요. 그의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시골 주택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정일도는 마당의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았어요. 여기서 그는 수많은 저녁을 보냈습니다. 별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하고 멀리 떨어진 손자를 생각하던 그 시간들. 다음 날 아침 정일도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마당의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흙을 만지는 그의 손길은 여전히 정확하고 세심했습니다. 현우는 그런 할아버지를 지켜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어제까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던 사람이 오늘은 다시 텃밭을 가꾸는 평범한 노인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 특별 훈장 수여식이 있었지만 정일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가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완전히 화해한 듯 했어요. 더 이상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다했고 이제는 손자 세대에게 바통을 넘길 시간이었습니다. 몇 개월 후 현우는 군 복무를 마친 뒤 한국 외교부에 입사했어요. 그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현우가 첫 해외 부임지로 떠나던 날
정일도는 공항까지 그를 배웅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처럼 될 수 있을까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정일도는 미소 지었어요. 아니, 너는 너만의 길을 가야 한다. 할아버지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공항에서 돌아오는 길, 정일도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지만 지금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고 이제는 다음 세대가 그 바통을 이어받았어요. 집에 돌아온 정일도는 마당의 감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군번줄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젊은 시절 그리고 함께 싸웠던 전우들을 상기시키는 소중한 유물이었어요. 모두들 잘 지내고 있나? 정일도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났네. 저녁 바람이 마당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것은 마치 오래전 전우들의 대답 같았습니다. 정일도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가슴에는 이제 무거운 비밀이 아닌 자랑스러운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데서 온다. 대한민국 해병은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다. 정일도의 인생은 그 말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평범한 노인의 모습 속에 담긴 위엄, 그것은 어떤 훈장보다 빛나는 영광이었어요.